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에 부산을 지지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리에서 막판 유치전을 벌이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아 한덕수 총리가 파리로 출국했습니다.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 없이는 본회의 개최도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예정대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건 청탁으로 18억 원을 받아챙긴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현직 경찰 간부 7명에 대해 수사 개시를 통보했습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을 직위 해제하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른바 소변 맥주에 이어 이번에는 정육점에서 양고기 뼈를 입으로 발라내는 영상이 공개돼도 논란입니다. 이 정육점은 전통 기법이며 전문가는 침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LS처럼 위험한 파생 상품을 팔 땐 충분히 고민하고 취소할 수 있도록 가입 후 이틀간 숙려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현장에선 무의미했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우여곡절 끝에 2차로 인질과 수감자들을 맞교환했습니다. 석방된 인질 가운데 사망설이 돌았던 9살 소녀도 포함돼 아버지와 극적 상봉이 이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과 관이 힘을 합쳐 총력을 다했던 부산 엑스포 결과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500여일간 민과는 합동으로 지구 495바퀴의 거리를 돌며 유치전을 펼쳐왔습니다. 재계 총수들도 파리로 집결해 경협 패키지라는 당근을 들고 유치전에 가세하면서 다른 도시들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온 고무적인 소식은 일본이 부산 지지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파리에서 유치전을 벌이다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아 오늘은 한덕수 총리가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첫 소식은 원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에 부산을 지지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일본 정부 내에서는 원유 수입 등 중동과의 관계를 중시해 경쟁국인 사우디 리야드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강했지만 한일 관계 개선에 더 무게를 뒀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비공식적으로 부산 지지 의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막판까지 유치 총력전을 벌이고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가장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엑스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is ready. 감사합니다. 바통을 이어받아 파리로 출국한 한덕수 총리는 투표 당일까지 머무르며 BIE 회원국 대표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출국 전 SNS를 통해 긴 행진곡 중 마지막 악장만 남기고 있는 심정이라며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전은 초반 열세에서 초접전 양상까지 끌고 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와 판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유치전이 1년 넘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인 판세 어떻습니까? 예, 투표권을 가진 국제 박람회 기구 BIE 회원국들이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또는 여론조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어떤 판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다만 당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게임이 안 될 거라던 부산이 거의 박빙까지 치고 올라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자릿수 이내의 표차라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어제까지 투표가 진행되는 프랑스 파리에서 활발한 유치 활동을 하고 온 대통령실에선 어떤 회원국을 만났는지 또 어떤 전략인지 보안상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 말을 아꼈지만 해볼만 하다는 자신감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예. 축구로 치면 종료 휘수를 불기 직전입니다. Our dreams Come true. come true.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사우디로 결정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막판에 많이 쫓아간 거죠. 예,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일찌감치 엄청난 오일 머니를 앞세워서
회원국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였죠. 하지만 우리는 민관이 똘똘 뭉쳐서 회원국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하는 그런 진정성으로 마음을 되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엑스포 유치위는 작년 7월 출범 이후 오늘까지 500여일간 약 2천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유치전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구 495바퀴를 돈 거리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각종 국제 행사 등에서 90여 개국 500명 이상의 인사를 만나 부산 지지를 호소해왔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재계들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네, 대통령의 유치 순방 때마다 삼성, SK, 현대차그룹 등 재계 오너들이 늘 함께 수행하면서 아프리카 등 개도국 대상으로 맞춤형 경협 패키지로 사우디의 그런 오일머니에 맞서왔습니다. 현대차는 특별 제작한 아트카를 파리 주요 지점들을 돌아다니게 하고 LG전자도 부산을 홍보하는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드골공항 등 거점마다 홍보물을 상영하고요. 최태원 SK 회장은 목발을 짚고 4차 경쟁 PT에 참석하는 투혼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롯데 월드타워 외벽에 부산 이즈 레디라는 메시지를 노출해온 롯데는 오늘부터는 부산 이즈 넘버1으로 바꿔서 송출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의 전략은 일단 2차 투표까지 끌고 가서 2차에서 뒤집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투표는 파리 현지에서 28일 오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28일 밤이나 29일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5차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에 국제박람회기구 대사 182명이 전자투표를 진행하는데요. 투표 기호는 부산이 1번, 로마가 2번, 리야드가 3번입니다. 1차 투표에서 1위가 3분의 2, 그러니까 회원국 전체가 투표에 참가한다고 가정하면 122표 이상 득표자가 개최지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3분의 2가 넘지 않으면 1위와 2위가 2차 결선 투표를 통해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우리 전략은 2차 투표까지 끌고 간 뒤에 3위인 로마표를 최대한 흡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예, 결과 발표까지 이제 이틀이 남았는데 중요한 순간이죠. 네, 유치위 전략을 보면요. 그동안 유치위는 내부적으로 그 BI 회원국들을 5등급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확실한 한국 지지 전망, 그리고 중립 또는 이탈리아 지지, 그리고 사우디 지지 전망, 확실한 사우디 지지, 이 5개 그룹인데요. 사우디 지지 전망으로 분류된 국가 일부는 1차에는 어쩔 수 없이 사우디를 지지하지만 2차에선 우리에게 표를 던질 수 있다는 나라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현지로 넘어간 한덕수 총리가 파리로 입국하는 이들 국가의 투표자들 동선을 일일이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한 번 더 설득할 전망입니다. 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기자였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번 주 목금 이틀간의 본회의 개최를 두고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 조건으로 예산안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과 별개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본회의 일정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8일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위해선 30일과 1일 이틀간의 본회의 개최가 필수입니다. 탄핵안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는 국회법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30일과 1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일정인 만큼 예산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예산마저도 뒷전으로 밀어내고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협박 속에는 이미 국민도 합의라는 국회 정신도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안과 예산안은 별개의 문제라며 예정대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언론을 장악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윤심 뉴스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이. 예산안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는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중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여야의 가파른 대치 상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민지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먼저 예산안 협상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네, 예산안 마감 시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리포트처럼 여야가 책임 공방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 데드라인 넘길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입니다. 먼저 민주당은 오늘 정부 여당이 심사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자체 수정 예산안 마련하겠다 이렇게 강수를 던졌고, 여당은 민주당이 진짜 속셈인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만 신경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무조건 30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인 건가요? 맞습니다.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30일 본회의는 무조건 열겠다. 정의당 등 야당끼리 단독으로 열겠다고 합니다. 원내대표 말로는 이미 국회의장 약속까지 받아뒀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본회의 개최 권한 쥐고 있는 김진표 의장, 지난해에도 예산 처리 데드라인 4차례나 미루면서 여야 간의 합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안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좀 더 해봐라 하면서 30일 본회의를 연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예, 전국이 혼란스러운데 그 핵심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이유는 뭔가요? 네, 크게 세 갈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합의기구인 방통위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사유로 이 방통위원 3명이 공석이죠. 민주당은 나머지 2명의 방통위 구성으로 한 의결들은 모두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이 방통위 측은 2인 이상이면 의결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둘째로는 공영방송의 이사진 교체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대 이명박,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이 좌우 정권 모두 정권 교체와 함께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해와서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 대선 조작 언론 보도 의혹 등 가짜뉴스 점검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동관 위원장이 직접 답변했습니다. 예. 야당에서 가짜뉴스를 규제하고 또 심의하겠다고 하는 거를 반대해서 탄핵까지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그 가짜 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선거 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앞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정을 최종 내릴 때까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 6개월 동안 업무에서 배제된 적이 있었죠. 민주당의 이번 탄핵안 추진도 총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손발을 묶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정부 여당은 이를 정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한번 볼까요? 네, 앞서 이상민 장관 탄핵 때도 분명 민주당은요. 이 장관이 4개의 법률 38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항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이 탄핵안을 기각시켰습니다. 전문가들도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살펴봐도 앞서 언급한 이 사유들만으로 방통위 위원장을 탄핵한다는 건 좀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위법이 만일 있다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헌법에 현격한 위배가 됐을 경우에만 탄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다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곧바로 정지가 돼요. 그렇게 되면 네. 무허가 방송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제어가 재승인 유효 기간을 넘겨 방송하는 경우에는 불법 방송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이 유효 기간을 넘긴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당장 내년 초부터 지상파 무허가 불법 방송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연말에는 KBS, ETV와 MBC, SBS, UHD, 지역 MBC와 지역 민방 86곳 등에 대한 제허가가 예정되어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채널A와 연합뉴스TV 등 재승인 심사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모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관이 모든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다른 부처와 달리 이 모든 안건에 대해 무조건 다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이 방통위 조직의 특성상 위원장이 공석이 되면 유일한 방통위원 구성원인 부위원장 혼자서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불법 방송에 대해서 누군가 문제를 제기해서 이 제재를 내야 할 때도 결국에는 방통위 의결이 필요한데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사실상 이 모든 절차가 마비되는 혼란이 초래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숙 기자였습니다. 연말 신당 창당을 시사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세결집에 나섰습니다. 이 전 대표는 대구 현역 의원 중 절반 이상이 물갈이되고 한동훈 장관은 대구에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12월 27일까지 신당 창당을 시사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구 시민과 함께한 토크 콘서트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2년 전에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이라면은 이번에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믿어주셔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은 저는 이번에도 대구와 경북을 미래로 이끌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신당 창당 후 대구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며 잠재적 경쟁자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구 출마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선 내년 총선에서 대구 현역 의원 50% 이상 물갈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우리 12분의 대구 국회의원 중에서 제 생각엔 반수 이상이 아마 이번에 물갈이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국회에서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갔습니다. 원칙과 상식은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결단해야 합니다. 선거제 퇴행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정신, 민주당의 길에서 탈선하는 것입니다. 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의 대의원제 비율 축소 결정에 대해선 유튜브 일부 목소리와 당 팬덤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국가정보원 원장을 포함해 1, 2차장까지 국정원 수뇌부를 교체했습니다. 국정원 인사를 둘러싼 내부 잡음이 외부까지 불거진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현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공사를 임명했고 신임 2차장은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신임 1, 2차장이 해외 정보와 대북 정보에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원장이 국정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홍 신임 1차장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정무직 인사에 대해선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원장과 권 1차장은 지난 6월 이후 국정원 내부 인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로 인한 잡음이 외부까지 번지자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수뇌부 전격 교체로 상황을 일단락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갑자기 나온 조치는 아니라며 조직을 쇄신하고 활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어 윤 대통령이 순방 전부터 여러 가지 숙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와 관련해서 추가 피해자가 경찰에 연락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영상 유출 피해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황 씨의 다른 휴대폰과 노트북을 추가로 압수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규현 기자입니다.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또 다른 영상 유출 피해자가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직접 피해자를 확인해 먼저 연락했다며 최근 피해자들을 조사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힌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까지 조사한 건데 추가 피해자는 심지어 경찰 연락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영상 유출 피해자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당시 황 씨가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추가 불법 촬영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황 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 씨 변호인 측은 포렌식은 일반적인 수사 과정이라며 다른 촬영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황의조 선수에 대한 출전 금지 등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사건 청탁 명목으로 18억 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 성모 씨 사건을 두고서 검찰 수사가 현직 경찰 간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광주청과 전남청의 현직 간부 7명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모두 직위 해제됐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사건 브로커 성모 씨와 연루된 혐의로
검찰이 사건 개시를 통보한 경찰관은 광주와 전남청 소속 간부 7명입니다. 광주청에서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정 1명이, 인사청탁 혐의로 경감 1명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해당 경정은 앞서 지난 9일 구속된 경무관과 함께 2021년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브로커 성 씨는 피의자 탕모 씨에게 15억 원과 수입차 한 대를 받아 구속된 바 있습니다. 전남청에서는 경정 2명과 경감 3명이 직위해제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2021년 심사를 통해 승진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브로커를 통해 인사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험 승진과 달리 심사 승진은 인사권자인 지방청장의 판단이 작용하는 만큼 브로커 성 씨를 통해 승진 청탁이 이뤄진 정황을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인사권자였던 전 전남경찰청장 김모 씨는 지난 14일 입건됐지만 다음 날인 15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브로커 성 씨는 20년 전부터 지역에서 경찰 고위직 인맥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무더기 직위 해제가 이번 한 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에 입수한 80대 남성이 인근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숨진 남성이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하늘궁 측의 불로유라는 우유를 수거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정무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모텔. 지난 23일 오전 10시쯤 이 모텔 2층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우유를 마셨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80대 남성 A씨가 투숙한 방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가 발견됐는데 허경영 대표의 얼굴 그림이 인쇄된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일반 우유에 허 대표 얼굴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름을 쓰기만 하면 썩지도 않고 바르기만 해도 건강해진다는 불로유입니다. 불로유 먹고 지금 1년 4개월 동안 병원에 안 간다니까요. 허경영하고 먹으면 물 전체가 순간적으로 불로수가 돼. 근데 요거 되려면은 내 이름이 필요해. 내 사진. 80대 남성이 숨진 모텔도 하늘궁이 매입한 곳으로 신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남성의 아내는 경찰에게 남편이 불로유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MBN 취재진이 만난 아내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남편분은 불로유를 먹은 적이 없다. 경찰은 우유를 마셨다고 하는 부인이 괜찮은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유와 사망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우유의 독극물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고장이 빈번해 사고철이라고도 불리는 의정부 경전철이 또 멈춰섰습니다. 오늘 오전 1시간가량 운행이 중지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컸는데요. 그리고 역주행 사망사고 소식까지 한여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인으로 운행되는 의정부 경전철. 오늘 오전 6시 반쯤 어룡역을 출발한 의정부 경전철이 멈춰 1시간가량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곤제역으로 향하다 멈춘 열차 안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은 1시간이 지나고서야 내렸습니다. 승객은 10명 정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행 중 차단기 문제로 열차가 멈췄는데 직원들이 고장난 차단기를 찾다가 시간이 걸려 운행이 오래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단기가 떨어지면은 이게 차가 가지지도 오지도 못하고 이제 완전 불통이 되는. 의정부 경전철은 지난 8월과 10월에도 운행이 지연됐는데 잦은 고장이 늘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한 번 멈추면 뭐 10분, 20분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고 1시간 정도 이렇게 멈추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어젯밤 10시 10분쯤 전북 부안군에서는 차량 충돌로 차량 한 대가 불에 탔습니다. 국도 30호선 도로를 달리던 아반떼 차량이 역주행을 하다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역주행한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고 맞은편 승용차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얼마 전 소변 맥주로 한바탕 난리였던 중국 식품 위생 문제가 이번에는 양고기에서 터졌습니다. 중국의 한 정육점에서 생 양고기 뼈를 입으로 발굴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또 한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얼마 전 중국 SNS에 올라온 한 영상입니다. 중국 동부 안후이성의 한 정육점에서 일한다고 밝힌 남성이 작업대에 놓인 생고기에 입을 갖다 대곤 그대로 뼈를 발라버립니다. 이걸 전통 양고기 손질법이라고 소개하며 위생적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가 이를 보도하면서 비위생적이라며 논란이 일었고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 남성은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 그런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영상을 올리지 않겠다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이 중국 밖으로도 퍼지며 한국에 수입되는 거 아니냐, 양고기 먹어도 되냐는 등 국내 누리꾼 사이에서도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중국 산둥성의 칭다오 맥주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가 원료 보관소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SNS에 공개돼 전 세계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한국 내 공식 수입사 측은 해당 공장에서 맥주를 수입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중국산 맥주 수입이 40% 가까이 급감하면서 결국 구조조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맥주, 양고기 등 국내에서도 익숙한 중국 식품들이 잇따라 위생 논란에 휩싸이면서 소비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네,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발견된 뱀입니다. 사람이 물리면 죽을 수도 있는 맹독을 지녔고요. 원래는 필리핀 같은 열대바다에 사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국립공원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전남 여수에서 남쪽으로 36km 떨어진 무인도 연안 바닷속에서 한 마리의 바다뱀이 포착됩니다. 넓은 띠 큰 바다뱀입니다. 몸길이 1.5m, 이름처럼 배의 노 모양의 꼬리와 몸통에 푸른빛이 나는 줄무늬가 특징입니다. 주로 바다에서 생활하지만 번식과 산란은 육지에서 하며 일반 독사보다 20배 넘는 강한 독을 지닌 호브락과의 해양 파충류입니다. 필리핀이나 타이완 바다에서 서식하는데 1,5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다도해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온 변화에 민감한 밤송이 모양의 산호충류인 밤수지 맨드라미. 국내에선 제주도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다도해에서도 발견됐습니다. 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이들의 유입 경로 규명과 더불어 해양 생태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온난화로 최근 30여 년간 제주바다 수온이 2도 증가했고 등온선도 최대 100km가 북상하면서 바닷속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뜨거워진 동해 울릉도 연안은 이미 열대성 어류가 60%를 차지하고 있어 수온 상승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한 연구와 함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MBN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 홍콩 ELS 사태 소식입니다. 보도가 나간 후 금감원이 홍콩 ELS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관건은 불안전 판매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과정을 모두 녹음하고 가입하고 나서도 이틀간 충분히 고민하고 취소할 수 있도록 숙려 기간을 지켰냐는 겁니다. 어땠는지 최은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직원 권유로 홍콩 ELS에 전 재산을 투자한 70대 김모 씨. 잇따른 권유에 자녀 이름으로도 가입했는데 가입 직후 위험한 상품이니 취소하란 얘기를 듣고 은행을 찾았지만 그냥 돌아왔습니다. 누가 당장 계약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부 와서 아니 우리 아들이 이거 보고 이거 투자래요. 어? 이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이고 자 그런 거 아니요. 괜찮아요. 전혀 염려 마세요. 염려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괜찮다는데 그러면 또 그냥 왔죠. 이제 계약하러 갔다가. 숙려 기간은 ELS처럼 위험한 파생 상품에 가입할 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가입 후 이틀 안에 철회를 원하면 금융기관은 투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김 씨를 회유해 돌려보낸 은행 직원은 당시 철회를 막기 위해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취소해달라고 하셨을 때 해드릴 걸 못 해드려갖고 죄송하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은행 측은 숙려 기간에도 상담은 이뤄질 수 있다며 판매 과정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콩 ELS 만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조 원대 손실 확정이 임박하자 금융당국도 사태 파악에 한창입니다. 전체 은행 판매액 16조 원 중 절반을 차지하는 KB국민은행은 현장 조사하고 나머지 은행과 증권사는 서면을 통해 판매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전쟁의 비극을 알렸던 한 아버지입니다. 하마스에 끌려간 어린 딸이 인질로 고통받느니 차라리 살해된 게 낫다면서 애끓는 부정을 드러냈었죠. 그렇게 죽었다 생각했던 딸이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두 번째 인질 수감자 맞교환에서입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하마스가 공개한 2차 인질 석방 영상입니다. 한때 사망설이 돌았던 9살 에밀리 핸드가 하마스 손을 잡고 걸어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하마스가 이스라엘인 13명과 태국인 4명을 풀어줬습니다.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을 석방했습니다.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합니다. שלמרות שימי השבי ממש ניכרים עליהם, איש מהם לא זקוק להתערבות רפואית דחופה ומיידית. 석방 다음 날 9살 에밀리는 50일 만에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초기 사망설에 인질보다 차라리 죽은 게 다행이라던 아버지. It was a relief thinking that she wasn't in Gaza. I preferred that. 이제는 생일 파티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The biggest birthday party the world has ever seen. 이번 2차 맞교환은 예상보다 7시간가량 늦어지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하마스가 구호 트럭과 드론 관련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석방을 보류해서입니다. 한때 일시 휴전 합의 결렬까지 거론됐지만 카타르와 이집트의 중재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좀비 거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마약인 펜타닐을 투약한 사람들이 많은 마약 중독거리인데요.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펜타닐 원료 차단이 합의됐는데 이후 좀비 거리에 달라진 점이 좀 있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필라델피아 도심에서 차로 북동쪽 10여 분 거리, 길이 3km 정도인 미국 최대 마약 거래 장소인 켄싱턴 지역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주사 바늘을 맞고서는 잠시 후 중독자들은 몸이 굽은 채 바닥에 누운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른바 좀비 거리, 그 바로 옆 공원은 주사기가 쌓여 있어 니들파크, 일명 주사기 공원으로 불립니다. 경찰도 마약 단속보다는 치안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펜타닐 차단이 합의됐지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다른 진통제에 비해 약효는 100배에 달하며 중국에서 원료 성분을 생산하고 멕시코에서 만들어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Fentanyl and now the new chemical drugs, the new engineered drugs that they've got coming out. It's just, 25년간 마약에 취해 거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If I don't do it, my body hurts so bad. My legs, my arms, I can't walk. 여기가 마약 중독자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재활센터입니다. 이곳에서도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처럼 음식을 나눠 먹는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재활 전문가는 일단 마약에 손을 대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라고 강조합니다.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자와 회복한 생존자는 서로 다른 벽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These people here OD'd and died, overdose, signed their with no drugs, no alcohol. These are all the people signed their name. Oh, don't give up. Don't give up. 미국에서는 과거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8만 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10대들의 중독과 사망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펜타닐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켄싱턴에서 누군가 전해준 주사기입니다. 이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사전 교육을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한 달 생활비로 얼마가 필요할까요? 먹고 자는 기본 생활에 여가 활동까지 포함하면 매달 369만 원이 필요한데 실제 준비할 수 있는 돈은 200만 원 정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그래도 요즘 물가도 많이 비싸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300이나 350 정도 그렇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한 400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여행을 뭐 많이 가지는 않겠죠. 그래도 여행을 가려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손자녀들 용돈 줘도 그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로 얼마를 생각하는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본 의식주 해결을 위한 최소 생활비는 평균 월 251만 원, 여행, 여가 활동을 포함한 적정 생활비는 369만 원이었습니다. 5년 전보다 각각 76만 원, 106만 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설문 응답자들은 현재 형편상 자신의 노후 생활비가 적정 생활비보다 157만 원 모자란 212만 원이 될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거주지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교통이 가장 좋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의료시설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뭐 아프거나 그래서 너무 멀리보다는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더 좋겠죠. 자녀를 둔 부부 가구가 노후 거주지의 첫째 요건으로 꼽은 것은 의료시설, 쇼핑시설, 자연환경 순이었습니다. 자녀가 사는 곳 인근을 고집하지 않았고 10명 중 6명은 실버타운에 거주할 수 있다고 답해 긍정적인 생각을 보여줬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프로농구의 계절이죠. 시즌 초반인데 원주 DB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천적인 안양 정관장을 대파하고 선두 자리를 지켰고요. 서울 삼성은 원정 경기 20연패라는 수렁에 빠졌습니다. 김한중 기자입니다. DB 강상재의 3점 슛이 연이어 링에 꽂힙니다. 강상재가 막히자 이번엔 김영현이 해결사로 나섭니다. 3점 슛을 쏘는 족족 빨려 들어가듯 링을 통과합니다. 위디도 호쾌한 덩크슛을 여러 번 꽂는 등 정관장의 골밑을 적극 공략하며 초반부터 승기를 가져옵니다. 정관장 상대 11연패로 만나기만 하면 힘을 못 썼던 DB는 정관장을 여유 있게 꺾으며 10개 팀 중 처음으로 정구단 상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천적 정관장마저 제압하며 14승 2패를 기록한 DB는 2위 그룹과의 차이를 3게임 이상으로 벌리며 시즌 초반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혔습니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부저가 울리고 삼성 선수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삼성은 코번과 이정현을 앞세워 경기 막판까지 시속 게임을 벌였지만 뒷심 부족을 드러내며 KT의 5점 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의 원정 경기 최다 연패 기록은 20경기로 늘었습니다. 삼성은 자신들이 세운 역대 최다 원정 연패 기록을 또 경신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월요일은 내일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5도, 낮 기온 11도 예상되면서 평년보다도 오늘보다도 온화하겠는데요. 단 내일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화요일부터는 영하권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수도권부터 시작되겠는데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양은 대체로 5mm 정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동해안을 따라서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고요. 서쪽 지역은 오후부터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낮 기온 11도. 남부지방은 광주가 13도, 부산 16도까지 올라서 전국적으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낮에도 0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